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여기서 뉴스가 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가 지금 7명이 있는데 검사를 받고 있다. 오늘 오후가 되면은 그 확진 보고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코로나 변이, 즉 오미크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기자들이 뉴스가 되니까 기사를 쓰면서 송영길 대표가 국정의 중심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송영길 대표의 카운터파트인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잠적 상태라고 하더니 저 부산 순천을 오고 가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을 장외투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잠행을 하고 있다. 잠행은 잠수 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좀 우스꽝스러운 의리광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준석과 송영길이 대치가 됩니다.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 돌파 감염 최초로 한국에 상륙, 이런 긴급한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야당 대표로서도 그게 관심을 기울여야죠. 그런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가지고 이게 놀러 다니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의리광 부리는 건지 아니면 개구쟁이처럼 장난치는 건지 또 모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준석을 보면서 저는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군대 안 갔다 오면은 저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화두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을 제가 모욕하는 게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면은 이런 장점이 생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요사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많아요. 새삼스럽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그것도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런 사람을 잠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그러는데 잠자다가 깨어나가지고 갑자기 봉창 두드리는 사람처럼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어가지고 다시 국민들 앞에 등장해서 짜증을 만드는 사람 누구신지 아시죠? 황교안. 또 있습니다. 이준석,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금 이준석에게 휘둘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준석, 김종인 문제를 우유부단하게 처리를 하다가 아까운 시간 지금 한 달을 보냈습니다. 더구나 이준석은 윤석열의 직속부하입니다. 직속부하가 이렇게 놀러다니고 근무지 이탈하고 이 군형법으로 적용을 한다면은 적전탈령인데 해도 그냥 전화를 안 받아서 내가 뭐 전화 거는 것도 그렇고 아마 리플레시 하러 간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정권을 찾아올 사람이 맞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 윤석열 씨 또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재명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홍준표 씨는 현역 근무자가 아니고 방위 근무자입니다. 다 이유는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부동시 또는 부등시라고 그러죠. 시력이 좌우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 사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군내에서 군복무가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대체근무를 했습니다. 이재명 씨는 그 산업 현장에서 팔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교안 씨는 두드러기 때문에 안 갔다고 합니다. 군대 안 간 이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군대 안 갔다 왔을 때 생기는 어떤 성격적 또는 습관적 특성 같은 게 이준석에 집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의 행동을 분석을 하면은 이거 아닙니까? 첫째, 이 사람이
보고 의무를 완전히 잊어먹고 있습니다. 조직윤리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조직윤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고 의무입니다. 보고 의무라는 것은 지휘계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떤 조직도 지휘계통이 확립되어야 그 조직이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휘계통이 무너지면 그 조직은 괴멸해 버립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어떤 부대가 괴멸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괴멸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뒤죽박죽으로 되어 가지고 막 해산해 버린다는 그런 뜻인데, 그 괴멸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하면 지휘계통이 무너질 때 일어납니다. 지휘계통이 살아있으면 아무리 포화를 맞더라도 질서 있게 퇴각을 합니다. 세계 군대 중에서 이런 군대가 독일 군대하고 일본 군대가 유명합니다. 퇴각을 할 때 무너지지 않는 군대. 그런데 한국군은 월남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휘계통, 즉 보고체제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준석의 행동, 이준석을 다루는 윤석열의 행동은 이 국민의 힘을 괴멸시킬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윤리를 무시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준석의 행동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보고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라고 봐야 될지 뭘지 모르겠는데, 취중에 그것도 술 마시다가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이라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일종의 보고 아니겠어요? 국민들에게 대한 보고인데, 아니 보고를 이렇게 엄티를 하면 됩니까? 보고를 하려면은 육하 원칙에 맞춰 가지고 정확한 문장을 써야 되는데, 아마 하버드 다녔으니까 정확한 문장 쓰는 훈련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보고를 하고 부산으로 가든지 순천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하고 직속상관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를 하고 갔다 오겠습니다. 리프레시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상무시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준석의 나이를 탓하는 거 아닙니다. 35이면 나이 많아요. 세계 역사를 바꾼 알렉산더 대왕도 이준석보다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예수는 물론이고. 다만 어리다는 겁니다. 어린 것과 젊은 것은 다릅니다. 사람이 70이 돼도 어린 짓을 하고 10살 먹은 아이도 어른스러운 짓을 합니다. 이준석의 이 철부지 같은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이 어린 행동은 군대 생활을 했으면 분명히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 생활 하면은 지금 이준석과 같은 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창에 가죠. 영창에 가서 정신 차리면 보통 사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 군복무 2년, 3년, 요새는 줄어서 2년, 3년. 저는 김신조가 내려오는 바람에 4개월 연장돼가지고 3년, 4년을 했는데, 3년, 4개월을 했습니다. 3년, 4개월을 했는데, 이 군대 생활을 하면은, 이게 대학 3, 4년 다니는 것과 그보다 더 큰 영향을 그 사람의 인격에 미칩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 뭐 8시간, 9시간씩 학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24시간 병영에 있으면서 내무 생활을 하면서 같이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총을 잡고 다닙니다. 총을 잡으면 사람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총기 사고에 대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총을 잡으면 비로소 내가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은 최소한 지금 이재명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한미동맹 뭐 중요하다 이야기하면서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미 땅속으로 들어간 지가 오래되는 친일파도 아닌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를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 선동하는 거, 이런 게 다 국가관이 미약하면 저런 행동을 합니다.
특히 전두환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전두환 대통령 파묻은 광주의 그 묘역에 파묻은 비석을 밟으면서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좀 고통을 더 받으라는 식의 악담을 하는 이런 행동의 근저에는 국가가 없습니다. 국가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재명의 기괴한 행동, 이런 것도 군대에 가서 한 3년 동안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본 경험이 없으므로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황교안 씨의 행동에서 느끼는 게 이 어떤 일을 인수인계하는 거, 인수인계하는 게 조직윤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어떤 조직이 계속 유지되려면은 사람은 바뀌어도 그 조직은 계속 가야 합니다. 조직이 그 구성원보다 더 중요하고 더 오래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도 그 여러 조직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되려면 인수인계가 되어야 합니다.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황교안 씨는 작년 4월 15일 자정 무렵 갑자기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번 선거는 졌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하니까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가서 한 1년 뒤에 나타났어요. 이거는 인수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작전을 모르는 거죠. 이 선거는 전투와 같습니다. 그때 아직도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4월 16일 새벽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미래통합당이 크게 졌는데 자정 무렵에는 그래도 비슷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졌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수인계는 선거가 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책임 인사를 하고 물러나더라도 그 다음에 후임자를 제대로 정해놓고 물러났는데 그냥 가보니까 공백 상태가 생겨가지고 원내대표이던 심재철 씨가 그 권한대행을 하면서 또 데리고 온 사람이 김종인 아닙니까? 김종인은 4.15 총선의 패배의 책임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 했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힌다? 이런 혼란을 유발한 것이 황교안의 인수인계에 대한 조직윤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처리 문제로 아마 윤석열 후보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마 지금 하는 방식은 무시하는 거다. 김종인도 무시해버리고 이준석도 무시해버리고 나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 언론이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정치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가 아닙니다. 정치 기자들이 끼어들어가지고 대체로 지금 이준석 편을 들면서 윤석열을 흠집내고 있는데 이걸 윤석열이 감당하려면은 이념 무장이 제대로 돼야 합니다. 근데 이념 무장이 제대로 되려면은 군복무를 한 경험이 있으면 더 좋죠. 군복무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념 무장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념이란 것이 실제 체험과 연결될 때 그것이 자신의 신념으로 승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도 하고 사람이 아주 카리스마도 있고 보스 기질도 있고 하니까 남자답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답게 보이는 것하고 좌우 대결에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문재명 세력과 싸워서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흔히 속된 말로 누구는 깡이 있다고 합니다. 깡이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용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용기라는 것은 대의가 있어야 됩니다. 큰 어려움, 크다란 정의, 그 대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용기지 사소한 거 가지고 저 이준석식으로 저렇게 투정 부리는 거 저건 용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듭 어제 어떤 댓글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젊은 것과 어린 것은 다르다. 감사합니다.